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보시면요, 수열 예시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자, 1, 2, 4, 8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항상 이거 이제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이름 붙이고, A2라고 이름 붙이고, A3라고, A4라고 이름 붙이면, 자,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1에서 2로 넘어가는데 곱하기 2가 됐고요. 2에서 4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2가 됐고, 4에서 8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2가 됐죠. 자, 때문에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자, 이런 수열을 더러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 현재 여기 지금 본 예시에서는 2라고 하는 요 수요. 요 일정한 수를 이제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요건 이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를 거고요.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요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채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R 자리에 이제 2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이게 공비가 2다라는 걸 알아채셔야 돼요. 요런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귀납적 정의를 여러분이 뭐 직접 뭐 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일들보다는 주로 일반항을 쓸 거니까 그렇게 뭐 이걸 직접 작성하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자, 등비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더하는 거다 보니까 a 플러스 n-1 d, 그래서 d가 n-1번 더해져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r이 n-1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일단은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중항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가운데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적어보면요. 이제 앞에 항이 A고 다음 항이 AR, 그 다음 항이 AR의 제곱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항의 제곱 같은 경우에 요것과 요것의 곱과 같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AR의 제곱은 A제곱 R제곱이 되겠고, 자, 얘 곱하기 얘도 A가 2개, R이 2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A와 C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자, 등비라는 것 자체가 같은 비를 지니고 있다 이기 때문에 A 대 B는 B 대 C다 이렇게 된 거예요. A 대 B는 B 대 C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A분의 B는 B분의 C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쓴 거고요. 요거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게 비례식 이용하게 되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 해서 나오는 게 등비수열이기도 해요. 등비중항. 그래서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은 없겠고 여러분은 가운데 거의 제곱, 양 끝에 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일단 문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비 수열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요. 바로 이제 첫 항과 공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a 곱하기 r에 n-1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n번째 항이 즉 an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3 곱하기 2에 1-2n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식으로 고치셔도 상관이 없겠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항과 2항을 직접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1항을 직접 찾아보면은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에 1-2제곱 이렇게 돼서 얘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을 의미하고요. 자, 2분의 3이라는 게 첫 번째 항으로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항 요 자리에 이제 2분의 3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 3 곱하기 2에 1-4제곱이 되다 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8분의 1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은 8분의 3이 되겠고 자, 2분의 3에서 8분의 3으로 건너가기 위해 곱해진 수는 4분의 1이죠.
자, 때문에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자, R 자리에 4분의 1 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첫째 항과 공비 구했죠? 첫째 항 2분의 3입니다. 공비는 4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거 수업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푸는 거를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하면 좋고요. 3 곱하기 2의 1-2n 제곱이라 그랬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a 곱하기 r의 n-1 제곱 형태로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r 자리에 n-1 제곱도 있으니까 요걸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쓸데없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 3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이라고 보세요. 자, 그럼 니들 둘은 미리 곱해서 6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요 자리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미리 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n-1이 필요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다고 치시고 이 플러스 1은 다시 내려놓으면 4분의 1의 1제곱이 밖에 나가 있겠죠. 그럼 얘랑 걔랑 미리 곱해서 4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분의 3 만드시고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 요게 첫항 얘가 공비 자리가 돼서 첫항은 2분의 3 공비는 4분의 1이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수를 다루기가 쉬운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지수 다루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앞서서 했던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서 첫 항과 둘째 항을 찾는 방법으로 등비수열을 정의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문항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 6항이 마이너스 6, 16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항은 도대체 얼마니 이렇게 물었는데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바로 일반항 적용할게요.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r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고 자, 여섯 번째 항이 즉 n에다가 6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6이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마이너스 2에 6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5제곱이 됐겠고요. 자, 이건 마이너스 32 곱하기 a 요게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60이라 그랬죠. 때문에 a 값은 5가 되겠고요. 첫 항이 a를 의미하니까 첫째 항은 5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요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봤으니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얘는 a고 얘는 ar이다. 얘는 ar의 제곱이고 얘는 ar의 세제곱이다. 하고서는 연립을 쭉 해두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만 잘 볼 줄 알면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수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배점도 얼마 안 되고 맞춘다고 해서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걸 얻어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반항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 조금 고득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자꾸 수열은 그 두 수열 사이에 지금 주어진 힌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쪽으로 이제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게 처음에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일반항 때문에 일반항도 제대로 안 외워진 상태에서 하려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훨씬 좋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게 보니까 이웃하는 두 항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세 번째 항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이 첫 번째 항, 지금 주어져 있는 항을 활용할게요. 첫 번째 있는 항에서 r제곱을 곱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건 a1 곱하기 r제곱이 되겠고요. 이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요걸 봤듯이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볼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r제곱이 곱해진 거예요.
A2가 있고 A4까지 오는데, 자, A3 거쳐갈 테니까 공비 R 한 번 곱하고 R 한 번 곱하고, 그러니까 얘는 A2에서 R을 두 번 곱한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주어진 힌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요걸 요렇게 봐버리면은 여기서 A1, A2가 R의 제곱 요게 공통인수로 써 나오니까 R제곱 앞으로 빼두시면 A1 플러스 A2가 되겠고요. 자, 이게 240이라 그랬고 우리는 이 부분이 6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때문에 R제곱이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R제곱이 4가 됐으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되겠고, 요거 두 개를 적용해서 첫 항을 마저 구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다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냥 연립을 해서 푸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더 얘기하면 말만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 자, 2항이 마이너스 12, 4항이 마이너스 10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등비수열이었으면 그냥 일반항 AR에 n-1제곱 만들어 놓고 그냥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2항이니까 AR이 되겠고요. 이게 마이너스 12. 4항이니까 AR의 세제곱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18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동안 R제곱이 곱해진 거 보이죠? R제곱이. 마이너스 12 곱하기 R제곱이 마이너스 180이 되겠고요. 자, 양변에 플러스 12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를 나눠주시면 이게 100하고 얼마죠? 15인가요? 15가 12개 맞죠? 그럼 이제 R 제곱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9 마이너스 108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108. 다시 적을게요. 이제 12 나누시면 마이너스 12 나누시면 플러스 플러스 됐고 9가 됐겠죠. 그죠? R 제곱이 9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봅시다. 근데 공비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공비 우리가 찾았죠? 마이너스 3이라고 찾았고, 첫째 항은, 자, 보세요. 두 번째 항에서 이런 식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첫째 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A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3이었으므로 A는 4다.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항은 4, 공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었고요.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인지 물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용하시면 되겠죠. 등비수열 일반항 적용해 보시면 첫 항이 지금 4라고 나와 있었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첫 항이 4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4를 넣으시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972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n값 나올 테고, 그게 이제 몇 항인지에 대한 얘기니까 계산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등비수열 구하기인데 2, 4,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밝혀놨고 항을 3개나 전개를 해놨으니까,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인데 두 번째 항은 AR이 돼 있을 거고 요게 4고 첫 번째 항은 2였으므로 공비는 2라는 게 보이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용해 보시면은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얘가 500보다 커지게 만드는 n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쉽죠? 512가 보이니까 n은 9이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9번째 항부터 500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제 22번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 이룬다 그랬고요. A1 곱하기 A10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잘 보세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등비수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등비수열들을 제가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은 A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n번째 항은 AR에 n-1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될 텐데,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항과 바로 앞에 항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항은 AR이 되어 있겠고요. n-1번째 항은 A 곱하기 R에 n-2제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랑 둘이 곱한 거 한번 볼래요?
a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r이 n-1개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a도 두 개 있고 r은 여기 하나, 여기 n-2개, 그럼 r이 n-1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끝과 끝의 곱들이 항상 동일한 값을 지닙니다. 자, 때문에 맨 처음에 곱한 게 40이었죠. 이렇게 곱한 것도 당연히 40일 테니 정답은 40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필수대 24번 등비 중앙 얘기는 뭐 간단한 건데 제가 식은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세수 등비수열 이루면 무조건 등비 중앙입니다. 즉 얘 제곱하면은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밑에 식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2차 방정식 풀이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없으리라 판단하고요. 자, 그러면은 등차 중앙,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은 A, B, C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 그랬죠? 적어 봅시다. 이렇게 등비수열 이뤘으면 A제곱은 4B겠죠. A제곱은 4B.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 요거 등비수를 이루게 되면은 C제곱은 64B 이렇게 되겠죠. C제곱은 64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 C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 됐고요. 자, 이거는 B가 약분이 되고 64분의 4니까 16분의 1이 되겠고 C분의 A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변을 루트 씌워버리시면 자, 즉 이 말은 A 대 C가 1대 4란 얘기고요.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가 또 있었냐면은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대요. 자, 그럼 A에서부터 B에서 C까지 가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얘가 이제 1에 해당하는 녀석, 얘가 4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조금만 고쳐서 왜냐하면 중간이 홀수가 나오면 별로니까 아니 분수가 나오면 별로니까 제가 2대 8로 미리 고쳐보겠고요.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A 대 C가 2대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를 지금부터 2K, C는 지금부터 8K라고 보게 되면 B는 등차 수열이 이루니까 요거 가운데 즉 요거 평균이겠죠. 평균은 5K가 되니까 B는 5K가 됐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대신에 2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K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4B인데 B 대신에는 5K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20K가 됐겠죠. 자, 양변에 K는 약분하시고 4를 없애주시면 K는 5가 됐죠. 그래서 A 값은 5를 대입한 10이고요. B의 값은 5를 대입한 25, C의 값은 5를 대입한 40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뭐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뭐 계산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25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을 이루는 세수, 아니,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나오면은 그 세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꼭 놓으세요. 뭐 이렇게 꼭 놓진 않아도 되는데 이게 편하고 아마 제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놓고 바로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 떠올리셔야 되겠죠? 여기 밑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시게고요. 해볼게요.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뤘기 때문에 세근을 제가 A와 AR과 AR의 제곱으로 두고 자, 세 개의 합부터 볼게요. 자,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얘는 6입니다. 그 다음 두 개씩의 곱이죠. 두 개씩 곱의 합인데 이 부분이요. 요렇게 두 개 곱한 a제곱 r이 있고요. 요렇게 두 개 곱한 a제곱 r 제곱이 있고요. 요렇게 두 개 곱한 a제곱 r 세제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씩 하게 되면은 a분의 c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요 식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식을 적당히만 인수분해할 거예요. 즉 AR을 제가 앞으로 빼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A가 남았고요. 여기서는 AR이 남았고요. 여기서는 AR 제곱이 남죠. 자, 물론 공통인수에서 A가 하나 더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 빼는 이유는 자,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6이란 걸 알고 있으니 이거는 마이너스 4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R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면 이제 K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될 텐데, 자, 셋 다 곱한 거죠. 등비수열 이론 세수니까 A, AR, AR 제곱이라고 뒀고 다 곱하게 되면 A가 3개, R이 3개이기 때문에 AR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건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자, 이게 마이너스 K가 됐을 것이고요. 자, 우리는 AR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64가 됐겠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K니까 자, K 값은 6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등비수열 활용이 나왔는데 자, 요거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변 길이 2짜리 정삼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즉 한 변 길이 2짜리 정삼각형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적용하실게요. a 자리에다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전체 루트 3이란 넓이가 나왔는데, 자, 이 다음 녀석 넓이 한번 볼게요. 다음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잡아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그걸 오려내고 남은 도형이 S1입니다. 때문에 각 변에 중점을 놓은 다음 얘네들을 이었죠. 자, 이 이은 부분 요걸 제거해 버리래요. 여기를 없애고 여기를 남겨 놓으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체 4등분한 삼각형 중 3개가 남으니까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루트 3에다가 4분의 3이 한 번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S2는 같은 과정을 반복하라 그랬는데 이 남아있는 삼각형은 요거 3개죠. 그죠? 자, 요거 그림을 잘 보시면 남아있는 삼각형은 여기 3개가 되는데 자, 이들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점 잡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버리세요. 여기가 남아요. 얘도 마찬가지 중점 연결하고 버려요. 중점 연결하고 버려요. 자,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4개 중 1개가 버려지니까 4개 중 3개가 남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의 4분의 3씩이 곱해진 게 됩니다. 즉 전체 넓이에도 4분의 3이 곱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S2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요 식에서 요 넓이에서 4분의 1만큼이 사라지고 4분의 3이 다시 남은 거예요. 그럼 S2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어나가면 S3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S10이라고 하는 건 3일 때 세제곱이었으니까 10이면 10제곱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물론 4의 10제곱을 여러분한테 계산하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등비수열까지 봤고요. 등비수열 학봉식 나중에 또 해서 올릴 테니까 꼭 보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